이곳은 중국의 한 마트입니다. 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은 질서 없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물건들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다른 문화적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과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특히 붐비는 시간대나 특별 할인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제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형마트와 쇼핑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이마트에서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산대마다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누군가 물건을 잊어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공간을 존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리 맞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네, 여기 맞아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베이징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 할인 행사 기간이었는데 계산대 앞이 뚜렷한 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앞쪽에 공간이 생기면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상해의 한 유명 쇼핑몰 세일 기간에 목격한 장면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기 브랜드 매장 앞에서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일부는 줄을 서 있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뒤쪽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앞으로 뛰어나가 먼저 입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비난받지 않는 것이 문화적 차이로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블랙 프라이데이나 설날 춘절 할인과 같은 큰 쇼핑 행사가 있지만 이때의 행동 양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세일 첫날, 사람들이 많이 몰렸음에도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입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나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선 사람들도 번호표를 받고 질서 있게 기다리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의 유사한 할인 행사에서는 다소 혼잡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인기 상품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상품을 잡으려는 모습, 직원의 안내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향해 직진하는 모습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일종의 게임처럼 여겨지는 듯했고 참가자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새치기는 강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동입니다. 서울의 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누군가 줄을 새치기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언쟁보다는 여기 줄 서 있어요라고 조용히 알려주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치기한 사람은 바로 사과하고 줄의 뒤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쇼핑 환경에서는 줄의 개념 자체가 좀 더 유동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에서는 주문 카운터 앞에 명확한 줄이 형성되지 않고 여러 명이 동시에 카운터에 접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치기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인식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 양식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생존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서의 행동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는 사람들이 앞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 사이에 구분자를 명확히 놓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앞사람의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물건을 올리는 배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계산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사람의 계산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물건을 벨트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도 더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에서는 쇼핑이 끝난 후 카트를 지정된 위치에 정리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차장에서도 사람들이 카트를 무작위로 두지 않고 카트 보관소까지 가져다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한 카트가 주차장이나 출구 근처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더 자주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의 많은 대형마트에서도 카트 보증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런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 모두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쇼핑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가 매우 발달해 계산 과정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계산대에서의 혼잡함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계산 과정이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카트나 셀프 계산대와 같은 기술적 해결책이 도입되면서 줄서기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적, 인구학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적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중국에서도 공공질서와 줄서기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정부는 공공예절 캠페인을 통해 줄서기 문화를 장려해왔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의 디즈니랜드처럼 국제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공간에서는 질서 있는 줄서기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쇼핑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오프라인 매장의 혼잡함이 줄어들고 번호표 시스템이나 사전 예약 같은 방식으로 줄서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쇼핑 공간에서 관찰되는 문화적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눈치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예민하게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관리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날은 카페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친구에게 목소리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국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와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반면 베이징의 카페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의 카페는 활기차고 시끄러운 곳으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때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소음이 생동감 있는 사회적 교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도서관은 거의 완벽한 정숙함이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전화가 왔을 때 그 사람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기본이지만 간간이 작은 대화 소리나 문자 알림음이 들리는 것에 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나쁘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문화의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이런 정숙함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통화가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거나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통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는 관광지에서의 행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맑은 봄날이었고 경복궁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 관람객들이 안내문과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고 출입 금지 구역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한국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건 우리의 소중한 역사란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가 문화재 보존과 공공규칙 준수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자금성 포비던 시티를 방문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도 풍부한 역사와 문화재를 가진 나라지만 관광객들의 행동 패턴이 달랐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규칙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사진 촬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시오 표시가 있는 유물을 만지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부분적으로 관광 문화의 발전 단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관광객을 오랫동안 맞이해왔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십 년간 급속한 관광 산업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대규모 국내 관광객들이 생겨났고 이들 중 많은 이들에게 관광은 비교적 새로운 경험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이 전통 가옥에서 사는 주민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조용히 관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유사한 전통 마을에서는 관광객들이 좀 더 자유롭게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국립공원에서는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쓰레기를 꼭 가지고 내려오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특히 산에서 음식을 먹은 후 쓰레기를 모두 모아 배낭에 넣어 내려가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산에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지름길을 찾거나 간혹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두 나라의 관광, 인프라 발전 단계와 공공 에티켓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 관광지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반면 중국은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 이용 문화에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한 사회의 공공의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공중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동과 같은 관광지나 지하철역의 화장실도 항상 청결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용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 후 물을 내리고 세면대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는 등 다음 사용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 국적은 모르겠습니다. 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많이 흘려놓았는데 뒤에 온 한국인 중년 남성이 특별히 청소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있던 페이퍼 타올로 바닥을 닦아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공공시설 관리 의식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의 공중화장실 경험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고급 쇼핑몰이나 공항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일반 관광지나 기차역의 화장실은 상태가 다소 열악했습니다. 이용자들도 세면대 주변을 깨끗이 사용하는 의식이 한국만큼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와 도시화 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공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지역적 차이로 인해 공공시설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원이나 한강변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고 즐기지만 떠날 때는 자신의 쓰레기를 모두 정리해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중국 공원에서는 쓰레기통이 넘치거나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문화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식당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테이블을 비교적 깔끔하게 사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삼겹살 식당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테이블이 음식과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접시와 그릇을 정리하여 서빙 직원의 일을 덜어주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이는 음식점 직원에 대한 배려와 다음 손님을 위한 배려가 함께 작용하는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식당에서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의 식사 문화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테이블이 음식으로 넘쳐나는 것이 좋은 식사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식사 중 테이블이 다소 어수선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저우전이라 불리는 회전 테이블 문화에서는 다양한 요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계산 방식의 차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몫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앱을 통해 갈라서 결제하거나 한 사람이 먼저 계산한 후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더 강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나 연장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한 사람이 식사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관계와 위계에 대한 두 문화의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공공장소에서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공공질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켰고,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는 눈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정연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지역 문화,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공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도시 생활과 여행을 경험하게 되면서 공공 에티켓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장점과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질서 의식과 공공시설 관리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적 교류 방식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문화권을 여행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